북한이 오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경의선은 개성공단, 동해선은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해 쓰였던 남북 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연결 통로인데 북한은 남북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선언하듯 이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펑 하는 불꽃과 함께 아스팔트 잔해가 솟구칩니다. 그 앞엔 여기서부터 개성시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11시 59분 경의선을, 2분 뒤인 오후 12시 1분엔 동해선 도로를 각각 폭파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요새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엿새 만입니다. 폭파는 군사 분계선에서 북쪽으로 불과 10m 올라간 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m 폭의 도로를 검은 천으로 가리고 그 뒤 북쪽으로 약 70m가량까지 폭약을 심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아스팔트 조각은 우리 쪽 땅까지 날아왔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 발사기를 동원해 수십 발을 쐈는데 실제 사격은 북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쪽 땅을 향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탄이 북쪽으로 넘어가면 정전협정 위반 소지 등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마주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경기도는 파주, 김포, 연천 등 3개 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갖는 적대감, 불만을 어떻든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 차원에서 충격적 보복을 쓴 거죠. 2020년 2월에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오늘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퇴행적 행태에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브리핑에서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고 러시아군이 이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규모를 편성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우려스럽다고 밝히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 평양 침투는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를 한 건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사흘 연속 담화를 내고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국방 분야 협의를 소집해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북한의 전방 부대들은 완전 사격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 요단을 13일 스무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시키고 또 북한이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시킬 준비에 들어간 것도 파악됐습니다. 도로에 가림막을 세우고 작업하는 동향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겁니다. 북한이 지난 9일 선언한 육로 완전 단절과 요새화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사흘 연속 담화를 내고 막말과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책임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대남 적개심뿐만 아니라 대미 적개심까지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렇게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강화나 파주 같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고 귀신 소리 같은 대남 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세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동물 울음과 함께 사이렌 등을 섞은 듯한 소음.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입니다. 귀신 소리 그냥 끽끽대고 이건 노래도 아니고 사람이 참 혼을 빼놔죠. 북한과 불과 2km 떨어진 이곳에선 벌써 석 달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마을 회관 앞엔 아예 상담버스가 서 있습니다. 신경안정제 타다가 먹는 사람들도 있고. 맨눈으로도 북한 확성기가 또렷이 보이는 파주.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런 소리에 비슷해. 일상은 공포가 됐고 관광객도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근데 저도 밤에 여기 불 다 꺼지면 퇴근할 때 무섭긴 해요. 혼자 있으면. 오물풍선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옵니다. 여기도 떨어졌었어. 여기도 떨어지고. 북한이 전방 포병부대의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주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십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대북 전단이 넘어오는 걸 막는다며 경기도 연천 지역에 고사포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악화되는 강대강 대치 속에 매일을 살아야 하는 주민들 속은 타들어갑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